안녕하세요, 센텀 피플입니다. 반갑습니다. 혼자하시니까 아무라고 맞출 필요 없어서 정말 좋아요. 지금까지 한 것 중에 제일 잘 맞는 것 같은데? 이제 옆에 띵띵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 두 친구분이 피치 못할 사정들로 열심히 이제 현장을 뛰어다니고 있습니다. 혼자 있지만 꽉 차지 않았어요? 네? 우리 구조까지 꽉 찬다는 아니 이제 확대를 했으니까 꽉 찼겠지 이렇게? 오늘 주제는 새집 증후군입니다. 그러니까 새로 지은 건축물 또는 이제 리모델링을 한 인테리어에서 거기 쓰여진 자재들에서 나오는 안 좋은 물질들로 인해서 영향을 끼치는, 예를 들어 뭐 본드 이런 거 있으면 냄새가 날 수도 있고, 근데 그런 냄새가 새집 증후군이라기보다는 그 냄새를 통해서 안 좋은 물질들 있죠. 예를 들어 뭐 포르말데히드나 뭐 벤젠이나 거주를 하시는 분들한테 해를 입히면 그게 이제 새집 증후군이죠. 기존에 뭐 그런 증상이 전혀 없던 사람이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그게 새집 증후군인 거예요. 의심해 볼 수는 있죠. 충분히 이제 거기에 영향을 받았을 수는 있어요. 그 전에 이제 새집 증후군을 없앨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선 뭐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. 환기. 무조건 환기. 자, 그래서 새집 증후군이 안 생기려면 환기 관련된 내용을 잘 진행을 하거나 관련된 제품을 활용을 하시는 거죠. 인테리어를 할 때 가장 많은 면적들을 차지하는 것들을 친환경 자재로 써주면 가장 좋아요. 그래야 효과가 제일 많이 보겠죠. 친환경이랑 천연이랑은 또 다른 거예요. 친환경은 말 그대로 친환경, 이제 환경이 친하다, 안 좋은 내용이 아예 없다, 이런 게 아닌 거예요. 있긴 있는데 환경이 안 좋다라는 기준치보다 적게 들어있는 거죠. 천연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품들이 아예 없는 거죠. 일반 실크벽지나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PVC류들이니까 천연은 될 수 없고 친환경 제품들인 거예요. 이제 천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벽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쓰는 자재들이 있긴 해요. 뭐 편백나무나 뭐 아니면은 뭐 일라이트나 뭐 이런 이제 자연 속에서 나는 자재들만 가지고 벽지를 제작을 하는 거죠. 마루를 시공을 하는 걸 보셨으면 아실 건데 예전에는 마루 본드들이 다 파란색이었어요. 딱 그 비유적으로 볼 때도 이게 뒤에 조금 뭐지? 몸에 안 좋은 거다 뭐 이런 게 막 티가 났던 거지. 근데 요즘 쓰는 자재들은 다 황토 본드를 사용을 해요. 색깔 자체가 황토 색깔, 흑 색깔, 갈 색깔이거든요. 그렇다고 이게 황토로 본드를 만들진 않겠죠. 그래서 본드에다가 황토를 첨가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다 보니 보였을 때도 그렇고 실제로 이제 사용을 하셨을 때도 그렇고 훨씬 더 낫다.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E 제로 등급이라고, 그러니까 에코 등급이라고 하는 건데 이 등급이 낮으면 낮을수록 이제 친환경 등급이 되는 거예요. 근데 일반적으로 이게 E1, E2 이렇게 넘어가면은 그 눈이 따갑거나 역한 냄새가 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뭐 본드가 많이 해서 막 삐져 나온다거나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많죠. 좀 저렴하게 제작하시는 제품들이나 이런 것들은 자재 자체는 뭐 E0 등급, E1 제품들이 많은데 실제로 이렇게 제작을 하고 이제 잘라내고 본드 붙이고 할 때는 등급이 떨어지는 경우들도 간혹 있어요. 타일 같은 경우는 또 그런 제품인가요? 숨쉬는 타일이라고 하죠. 건조할 때는 습을 좀 내뿜고 그 다음에 습할 때는 좀 빨아들이고 이런 성질들이 있으니까. 이제 아트월에다가 사용을 하게 되면 거실에서 습기 조절하는 데 도움이 좀 되겠네요. 그렇죠. 전체 다 친환경 제품을 썼어요. 따갑다거나 막 두드러기가 난다거나 이런 거는 거의 없으실 거예요. 근데 간혹 이제 고객님들 중에서 민감하신 고객님들이 있어요. 이제 이럴 때는 제품은 보조적인 역할을 해주는 거고 메인으로 쓰시는 분들이 환기를 잘 시켜주셔야 돼요. 공기 중에 떠다니는 물질들 중에서 가벼운 건 당연히 위로 올라가고 무거운 것들은 당연히 아래로 내려가겠죠. 안방을 생각을 해보자고요. 샤시가 바닥에서부터 붙어 있으신가요? 고객님 댁은? 저는 별로 못 봤거든요. 우리 옛날이나 어르신들이 잘 때 어떻게 자요? 누워서 자죠. 그러면 공기 중에 있는 안 좋은 물질들이 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. 환기를 잘 시켜주지 않았을 때. 그래서 뭐 공기청정기 제품 중에서 아래서 빨아들이고 위로 올라가는 뭐 이런 제품들도 있어요. 많이 취약하신 부분들이 이제 아이들이, 어린 아이들 항상 누워 있잖아요. 그래서 이런 공간들에서는 공기청정기라든지 아니면 뭐 선풍기를 뒤집어 놓는다든지 이런 환기들이 꼭 필요하겠죠. 문 열어놓는 방향도 참 중요해요. 샤시 틀 하나를 벤트라 그래요. 주 벤트가 따로 있고 보조 벤트가 따로 있어요. 샤시가 이렇게 열리잖아요. 이렇게.
그래서 안쪽에서 이렇게 메인으로 열리는 걸 주벤트라고 해요. 문 쪽에 있는 샤시가 보통 주벤트예요. 창문을 열었을 때 바람이 들어왔을 때 문을 열었을 때 바람이 그대로 나가야 되니까 그래야 환기가 되겠죠. 주벤트가 거꾸로 돼 있는 집은 어떻게 될까요? 문을 열었는데 환기가 돼야 되는데 안쪽에서 바람이 돌겠죠. 그냥 환기가 안 되는 거예요. 무조건 열어놓는다고 다가 아니고 밖에서 안으로 다시 밖으로 이렇게 바람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문을 열어주시는 게 좋아요. 거실 같은 경우에도 거실에 문을 열어놨다면 주방과 뒷베란다까지 연결되도록 문을 열어주시면 좋아요. 일직선으로 열리게. 보조적인 제품들을 또 많이 쓰죠. 숯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제 좀 습을 빨아들인다거나 이런 역할들을 하죠. 그리고 안 좋은 냄새나 이런 거를 잡아주는 형태의 내용들이 많아요. 뭐 커피 찌꺼기도 같은 내용이겠죠.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환기를 해주시는 정확한 올바른 방법으로 환기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.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세집 증후군이 나왔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공사나 이런 데도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. 제대로 된 정확한 제품을 써주지 않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벤트가 반대로 돼 있다든지 아니 뭐 비용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든지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고객님 분들도 정말 이제 우리 집을 인테리어를 할 때 내가 환기를 할 수 있는 지식을 아는 것도 좋지만 정말 제대로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와 공사를 하시는 게 좋아요. 그리고 뭐 얼마 전에 뭐 뉴스에도 나왔는데 그런 거를 정확히 체크를 하는 방법이 실내 건축 인테리어 면허예요. 네. 그 면허를 제대로 소지하고 있는 업체인지 이런 거를 정확히 한번 파악을 해 주시고요. 그리고 정확한 고객님께서 알고 계시는 이제 환기에 관련된 지식들까지 하면은 우리 가족이 머무는 우리 집이 좀 더 완벽하고 깨끗하고 문제가 없는 집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. 밑에는 댓글도 남겨주시고요. 안녕.